네, 2교시 계속하겠습니다. 입모양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동그랗게 내미는 거. 예, 이거로 봤는지 모르겠는데, 호명하는데, 그러니까 판사가 호명하는데 굳이 이런 입모양이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호명하다 할 때 그거 같은데. 대단하다, 제법이다, 이런 거죠. 어, 대단하다 이거죠. 네. 잘한다 이거죠. 네. 그 다음 입술 떨기, 꾹 다물기, 입꼬리 올리기 아니고 입꼬리 올리기 내리기 입술 좌우로 당기기 아니고 머금기 아래로 깨물기 입술 반복 여닫기 아랫입술만 내밀기 이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지금 호명 이 부분이 사건 번호하고 이제 피고인 이름을 호명하는데 이응이 아니라 이제 오죠 이 모양. 그러니까 이응 발음이 있어요? 입 모양이 있어. 이응이야 뭐 모음에 따라 결정나는 건데, 그죠? 호명할 때 그 입 모양이 나온 거죠. 에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죠.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2019 고단 1234 사건 이제 사건 번호 호명에 이제 불렀죠? 이제 시작하고 피고인 앞으로 나오라 그러는데 어 그 음, 그 사건 번호에 관한 그 사건 번호 예, 사건 번호 붙이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2019는 2019년에 기소가 된 거겠죠? 그 사건이고 그 다음에 형사 사건 이거 민사구나 그죠? 민사 이거는 이제 헌법재판소 헌법사건 이름 붙이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형사 사건이니까 고단이면은 이제 형사 1심 단독 사건이라는 뜻이에요. 고단. 그러니까 2019년 사건이고 형사 1심 단독 사건. 그러니까 판사 아마 판명이 재판을 봅니다. 근데 고합이면 이제 형사 1심 합의 사건으로 이제 3명이 재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약식은 고약, 그 다음에 전자약식은 고약전, 그 다음에 이건 뭐야? 그 다음에 항소 이제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으면은 노, 상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면 도, 그 다음에 형사 항고 그러니까 명령이나 그 뭐죠? 그러니까 재판 결과는 아니고 그러니까 선고에 대한 불복이 아니라 이제 명령이나 뭐 뭐죠? 항고가 그때 명령 이런 거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에 항고한 경우로
그 다음에 형사 제한권, 이거는 뭐가 제한권 뭐야? 네, 어떤 명령에 대한 거죠. 비상상고는 이런 식으로 이제 부름이 붙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 2, 3, 4 번호는 이제 뭐 그거에 뭐 아마 순서일 거예요. 예. 2019년 뭐 사건 중에 뭐 1234번 사건 뭐 이런 걸 거예요. 됐죠? 그래서 사건 번호 이제 부르죠. 예, 이건 사건 번호예요. 그 다음에 뭐야? 시작 왜 안 해? 예, 재판 사건 번호.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9 고단 그러니까 형사 1심 단독부라고 그랬죠. 1, 2, 3, 4 재판 시작 안 했잖아요. 예, 스크립트로 안 찍으셨네요. 예, 재판 시작하셔야 되는데 예, 이거 안 하셨네. 생략하셨네요. 예, 재판 시작해야 되겠죠? 예, 사건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피고인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아마 이게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뭐 대화? 그죠? 이 때문에 아마 피고인이 앉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예, 여기서 뭐 피고인을 하지 않고 여기 장소를 하는데 그 앞에 나오거든요. 요 앞에 공간 설정하셨죠? 그러니까 요 앞에 앞쪽에 그죠? 그러니까 보통 재판장이 그러니까 다시 그 사진으로 돌아가시면 여기 지금 판사가 앉아 있잖아요. 이쪽에 변호인석이 있고 이쪽에 요 재판정 그러니까 재판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판사석이죠. 여기 서 있거든요. 수화통역사가 그러면은 판사 입장에서 그죠? 판사 입장에서 왼쪽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앉아 있고 오른쪽에 검사가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죠? 그러니까 왼쪽이 피고인 앉아 있고 별도로 피고인 얘기를 안 하고 그죠? 피고인이 여기로 가죠. 판사 앞으로 이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 따로 피고인 안 했지만 그 요 재판정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왼쪽에 있습니다. 판사 왼쪽에 피고인이 있습니다. 이제 피고인 나오세요. 그러죠? 피고인 그러니까 나오세요가 아니라 나온 거죠. 이거는 그냥 평서문이에요. 나온 겁니다. 네, 그 다음에 피고인은 이때 방청석에서 앞으로 나와 야, 그러면 이거 아니네. 가운데로 나오는 건데 그게 아니네. 그러니까 지금은 피고인이 없는 거네. 아직 안 나왔네. 재판정에. 아마 저 방청객이 앉아 있거나 그럴 텐데.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수가 틀린 겁니다. 지금 뒤에 보면 어디 와서 앉는 거냐? 변호인이 옆자리에 앉는 거니까. 지금 방청객이나 별도의 사무실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기 가운데쯤에 와서 앉으면 게 아니라 지금 저 뒤에 있다가 예예 요 왼쪽 그 피고인 좌석 여기 가서 앉는 거 이러면 안 돼. 오역입니다. 이게 상황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판사가 그러니까 지금 피고인이 방청석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럼 판사 앞쪽에 지금 예 그 방청객이라고는 안 한 것 같죠? 사람들이 이렇게 쭉 앉아 있거든요. 그죠? 예 변호인이 여기 앉아 있는데 변호인 옆에 예 피고인이 그 앉는 거죠. 다시요.
오역이라고 그랬죠? 예. 예, 판사 앞쪽으로 그죠? 사람들이 쭉 그 앉아 있죠. 그러니까 방청객들이죠. 어떻게 앉아 있냐면 이렇게 쭉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꽉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지금 예, 부풀어올라 있죠. 볼이. 예, 쭉 앉아 있는데 예, 그 변호사가 여기 앉아 있죠. 그 옆에 요 자리 거기로 이제 피고인이 예, 나와서 그 방청객 그러니까 방청객 요거 문을 열어야겠죠. 여기가 방청객이니까 방청객까지 보이는 게 없나요? 네, 여기 방청객 앉아 있다가 여기를 통과해 가지고 이쪽으로 가서 앉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그 변호인 옆자리인 거죠. 이게 맞는 거죠. 그 앞에 요건 틀린 거예요. 요거 피고인 나오세요. 근데 여기로 오라는 거 안 되죠. 그러니까 피고인을 부르는 정도겠죠. 여기서는. 그렇죠? 네. 이건 잘하셨죠. 공간 설정. 그러니까 지금은 바로 뭐 피고인 뭐 이렇게 나오는데 판사 앞쪽에 그죠? 판사 앞쪽에 예, 다수의 사람들이 쭉 앉아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또 그러니까 다닥다닥 붙어서 가득 앉아 있어요. 자, 거기서 변호인 여기 공간 설정하고요. 변호인이 여기 앉아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예, 피고인이 방청석에서 예, 여기 변호사 옆자리로 가서 앉는 거죠. 네, 이거는 공간 설정 잘 하셨죠? 이거는 완전히 오역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예, 구금된 피고인은 대기실에서 나와 피고인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속됐던 분 있죠. 이분은 이제 보통 방청석에 앉아 있다가 재판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이제 구속된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 받고 있는 경우고 구속된 경우에는 예, 여기 별도 옆에 사무실에 있다 여기로 나와서 앉아요. 이것도 요즘은 재판 받을 때는 그냥 그 수위가 아니라 그냥 예 평상복을 입게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예, 수위를 그죠? 안 그렇겠죠? 예, 요건 뭐죠? 그 다음에 예, 앉아요. 그 다음에 예, 그 구속됐던 피고인이죠. 예, 피고인은 그러니까 피고인을 먼저 얘기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피고인하고 그다음 이분은 이제 구속돼 있죠. 그죠? 구속돼 있는데 지금 이제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존재하죠. 그러면은 이제 또 역시 변호인 그 자리 옆자리에 그죠? 그 공간에서 대기실에서 나와서 거기 앉는 거죠. 예, 요거는 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속된 한국어에서는 관형형 어미가 있는데 예, 피고인은 이제 구속돼 있죠. 그리고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 옆자리 공간 설정을 하고 이 대기실에서 나와서 앉아야겠죠. 됐죠? 몇 개 이상한 거 빼놓고는 뭐 다 이해가시죠? 예. 그러니까 공간 설정을 잘 하셔야 돼요. 예. 여기 잘한 경우도 있고 이렇게 엉터리로 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 처음부터 끝까지 볼까요? 뭐. 예.
네, 그 다음에 용구 봅시다. 네, 고단. 여기서 안 하시네. 여기서도 예, 재판 시작한다는 거 안 하시네요. 그때 상황 따라 다른데 지금 이분이 이제 그 옆 사무실에 있는 건지 그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방청객에 앉았다가 그 재판정에 출석을 하게 되는 건지 다른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있는 분이 일로 오시하는 건데 아마 상황상은 그렇지 반대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청객에 있는데 이쪽 피고인석으로 나오는 게 되겠죠. 그다음 사건 번호, 예, 사건 번호. 그다음에 근데 그 사건 번호가 민사 사건하고 형사 사건 좀 달라서 에이 뭐 이거야 뭐. 사건 번호 그다음에 재판장 재판에서 선고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판사인데 예. 첫 번째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그냥 예 재판 빼고 예 이렇게 재판장 그러니까 판사하고는 다르죠. 판사가 이제 보통 재판장을 하긴 하는데 예 재판장 예. 넘어가고요. 그다음 공판 조서 예 서류예요. 예, 예 서류 예 재판 서류 근데 뭐야 재판 사건 번호 계속 하고 계셨네. 자 그 사건 번호는 이제 형사사건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매긴 번호인데요. 어, 그러니까 예, 뭐 경찰이나 검찰 사건 번호하고 형사 재판 받을 때 사건 번호 다르다는 거. 이거 보통 지방법원 이거죠. 그 다음에 재판장은 재판을 이끄는 판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판사 타봉 사람 재판 타봉장 공판 조서는 이제 공판 기일에 진행된 내용을 기록한 서류를 말합니다. 해당 그 재판 일자에 진행된 내용을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재판 기록 서류네요. 예. 이게 뭐 기록이야? 예, 공판 조서입니다. 이게 다시요. 기록 희한하게 하시네. 새로 쓰기 하시네요. 뭐 옛날 사람이야? 옛날 사람이네요. 이게 기록이에요. 예. 재판을 기록한 서류입니다. 공판 조서. 그다음 퇴정. 예. 퇴정 명령. 야, 퇴정 명령 다음 안 되죠. 재판에서 이제 내쫓는 거죠. 뭐 소란을 피우거나 어, 예, 그러니까 재판정을 나가라는 거죠. 뭐 소란 피우거나 이런 거죠. 안 좋은 일 한 건데. 예, 쫓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정에서 그러니까 소란을 피워서 재판을 방해하거나 뭐 그러면 피고인을 법정에 나가게 하거나 일정 기간 가둬도 예, 그러니까 구금은 아니고 구류 아니다 뭐라고 하더라? 감치라고 하죠. 감치. 그다음 법정에서 나가게 하는 걸 퇴정 명령, 그다음 가둬두는 걸 감치라고 하죠. 예. 쫓아내는데 그러니까 요 장소죠. 그러니까 요 법정에서
쫓아내는데 이제 누구를 쫓아내느냐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표현하면 좋죠. 피고인인 경우도 있는데 뭐 검사가 내쫓기는 경우도 없고 변호인도 그럴 수 있어요. 퇴정 명령 받은 경우 있고 피고인도 그렇고 방청객 퇴정 명령 받는 경우 많죠. 네. 그다음에 감치 쫓아내서 가두는데 가둬두는 게 핵심이죠. 감치 그다음 나오나 보다. 재판정에서 이제 나가게 쫓아낸 다음에 이제 가두는 거죠. 감치. 네, 감치다운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진술 거부권 고지 새로운 내용이네요. 요 다음 단계거든요. 감치하고 이제 이게 마음에 안 드는데요. 진술 거부권 고지인데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재량 권한을 알려주는 건데 이게 과연 그러니까 진술 거부권 고지인지 볼 필요가 있죠. 이건 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뭐냐 그러니까 증언하지 말라고 교사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재판 방해하는 거죠. 거부권의 경우에는 이제 도대체 뭔 소리야? 거부권의 경우 거부 수화를 사용할 경우 말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 의미가 강조된다. 따라서 말하다 말다 이게 할지 말지야. 재량권 자신이 재량껏 할 수 있고 권리 알려주다. 에휴. 근데 이거 설명 중에는 그래도 좀 진술 거부권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그냥 그대로 했어요. 알려주는 거죠. 그래도 여기서는 좀 제대로 했죠. 지금 보시면은 뇌물을 준 혐의로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한 공무원이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이 공무원을 수사하면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과정이 생략된 채 작성된 진술서는 유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신안군 공무원 59살 강모 씨는 지난 2007년 군의회 의원에게 승진 인사를 청탁하면서 돈 1,00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처음에는 청탁 대가였다고 인정했던 강 씨는 나중에 빌려준 돈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강 씨는 1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항소심에서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이대로 형이 확정되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강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강 씨에게 알리지 않았고 이를 못한 상태에서 뇌물 공여 사실을 인정한 강 씨의 초기 진술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검찰이 수사 절차를 어겼다며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취지대로 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참고인으로 소환이 되었더라도 피의자의 지위에서 진술을 할 경우에는 진술 거부권을 고지받은 다음에 진술을 해야 적법한
증거 자료가 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게는 반드시 진술 거부권을 알려야 하지만 참고인에게는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잠재적 피의자나 피의자성 참고인 등에게도 진술 거부권을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검찰이 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며 상고를 해 이 사건에 대한 확정 판결은 좀 더 뒤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뇌물을 준 혐의로 1, 2심에서 유죄. 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피의자나 피고인에게도 이렇게 진술 거부권을 반드시 고지하는데 참고인에게도 폭넓게 고지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 얘기입니다. 진술 거부권 고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입니다. 진술 거부해야 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자, 그런데 그러니까 피고인 특기 공간 설정해야 됩니다. 피고인한테 검사나 판사가 질문을 했는데 꼭 답변 안 해도 된다 아니라, 그러니까 이 피고인이 난 답변 안 하겠다, 거부죠. 그러니까 답변 안 하겠다, 그래도 괜찮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근데 피고인 입장에서 이게 유리해요. 유익이 있어요. 그런 내용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거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내용은 얘기해도 돼요. 예, 자기한테 유리한 내용은 얘기해도 되고요. 그렇죠? 예, 여기까지 했죠. 그러니까 피고인이 도움을 받는 거, 이게 도움만으로 이렇게 기록하면 안 되고, 예. 근데 이러면 안 되고, 이거는 수지 한국어식이고요. 이거 피고인이 답변을 안 하겠다 해도 괜찮다는 거죠. 뭐 그걸로 처벌하거나 예. 그러니까 답변을 안 하는 게 더 유리하다 그러면 안 하는 거죠. 근데 뭐 불리하다고 해서 답변을 뭐 거부한다든지 뭐 이러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뭐 불리하다 싶으면 답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피고인이 있고, 그다음에 근데 피고인이 도움을 받는 거죠. 뜬금없이 도움받는 거 나오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이 주어가 누가 돕는 거냐면, 근데 여기서 돕는 상황은 아닌데,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리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비문이에요. 이렇게 갑자기 나오면 내용을 먼저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 공간 설정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예, 피고인 있고 이쪽에 어떤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이익이 있어요. 유리해요. 그리고 또 도움이 돼요. 뭐 이렇게 뒤에서 한정해야죠. 그러면 이런 내용은 예, 말해도 가능해요. 이거는 지금 SK식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다음에 이제 피고인이 도움을 받는 거죠. 누군가에게. 근데 특정이 안 돼 있고 이러면 안 돼요. 특정이 돼 있어야 돼요. 이쪽 공간이. 그러니까 피고인이 도움을 받는다. 갑자기 누구한테서 뭐 이런 게 되죠. 유익 다음에 얘기하는데, 이게 이익, 유익 이런 거죠. 내용 먼저 공간 설정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그런 내용은 이제 말할 수 있다. 이것도 약간 수지 한국어식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뭐야? 네, 예, 그 다음 예, 피고인이 예, 재판 중에 고백을 하면 근데 이 고백은 뭐 죄 고백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꼭 고백이 아니어도요. 그러니까 너한테 내가 뭐 얘기 안 했던 거를 뭐 진실을 얘기해 주 아니고 고백할게 뭐 죄를 고백할게 뭐 이런 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진술이에요. 그냥 법정에서 하는 진술은 말한 내용은 그거를 이제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나 판사가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증거로 이용을 해요. 그래서 어 유죄 얘기는 안 한 것 같은데요. 지금 고백한 거는 여기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이쪽을 해야만 안 되고 피고인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요 내용, 그러니까 고백한 내용, 진술한 내용을 이용해야지. 이거 방향이 틀렸습니다. 수학 문법에 안 맞습니다. 그리고 증거로 이용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유죄의 증거로 이용하는 거죠. 무죄가 아니라 검사나 변호사가 그거를 유죄의 증거로 이건 오역입니다. 이거 뭐야? 죄 끄집어내다라고 했다고요? 그럴 리가? 아, 유죄로 이걸 했군요. 죄 끌어내다. 네, 그러면 방향이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피고인으로부터 죄를 끌어낸다고요? 죄를 끌어내면 되나요? 없는 죄를 끌어내거나 뭐 이거는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죄가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할 때 증거로 사용하는 거죠. 근데 죄를 끄집어낸다고요? 피고인에게서?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없는 죄를 약간 끄집어내서 만드는 느낌 아닌가요? 죄 끌어내구나. 예. 다시. 예,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죄를 피고인으로부터 끌어낸다. 이건 어떤 어감으로 다가오나요? 그냥 이 사람이 이 피고인이 정말 그러니까 죄가 있다. 그런 선고를 하거나 이제 판단하는 증거로 이용할 수 있는 거지. 죄를 끌어낸다고요? 피고인의 그죠? 재판 중에 뭐 고백을 하거나 고백하고 또 진술은 다른데 오역이고요. 그러니까 피고인으로부터 죄를 이끌어낸다. 오야. 약간 그 아까 진술 거부권 이제 고지 안 하는 것처럼 약간 예, 불법일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은 느낌상. 그러니까 여기서 진술은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까 앞부분에 나오지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답하거나 안 하거나 요 정도 진술이죠. 그 다음에 자기한테 유리한 내용은 이때 이게 진술이에요. 유리한 내용은 말하는 게 가능하다. 이게 진술이거든요. 근데 피고인이 고백을 한다.
굳이 예, 그런 문장이 없어요. 여기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하는 진술이지 고백이 아니거든요. 이제 고백하면 거기다 이거를 죄를 이렇게 끌어낸다고요? 오역인 것 같은데요. 예, 증거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피고인은 모든 질문에 답변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리하면 하고, 예, 불리하면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답변하기 싫은 질문에 답변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러니까 아까 뭐 무섭다는 이유로 되겠네. 그 다음 반대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유불리는 본인이 이제 판단해야 돼요. 예, 피고인은 예, 물었을 때 뭐 꼭 답변 안 해도 된다 이거고, 이거 반복이죠. 그 다음에 답변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이거고, 이거는 근데 하지 말라는 거고 명령이고, 진술 거부 종용이죠. 그러니까 부정어가 잘못됐죠. 이거 답변을 안 하면 돼요. 예, 싫으면. 그래도 괜찮고요. 필요하면은 이제 예,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 필요하면은 이제 말해도 괜찮고. 그러니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차라리 이거를 한 번 더 쓰는 게 나은데. 예, 답변 안 해도 괜찮아요. 답변하기 싫어요. 그러면 이거는 상대방에 대한 금지죠. 이게 아니라 이제 이거 말하지 말라는 거죠. 예. 답변하기 싫으면 말하지 말. 그러니까 의지 부정을 쓰는 게 낫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다, 필요한 말이 있다. 그러니까 뭐 예. 예. 하고 싶은 말이죠. 예,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이제 예. 말할 수 있다. 그 다음 단어죠. 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뭐 예시나 관련 그 용어들을 볼 텐데요. 예. 공간 설정도 뭐 잘 쓰시고 그렇긴 하는데 중간중간 오역이나 생략된 거나 주어 뭐 대상 이런 게 수어문법에 안 맞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네, 2교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